내가 수술을 하면은 과연 괜찮을까?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있기는 해요. 이번에는 하이코와 그리고 이제 하이코 시술을 받은 이후에 코 수술과의 연관성, 조심해야 될 것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긴 하지만 제가 뿌띠를 좀 많이 시술을 해요. 뭐 필러도 많이 시술을 하고, 코 시술 중에서 저는 또 하이코를 또 제가 좋아하는 시술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티가 나고 결과물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하면서도 되게 저 스스로도 만족도가 높은, 뭐 고객의 만족도가 아니라 제 만족도가 높은 재미있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보면 뭐 하이코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코를 해야 되느냐, 뭐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코 수술하신 또 원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저는 해도 된다는 관점으로 한번 해보고, 우리 원장님들은 또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원장님들이니까 어떤 관점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하이코 시술을 할 때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하이코 시술하고 나중에 코 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장님 어때요? 네, 어떠세요? 근데 네. 저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은 해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쵸. 제가 봤을 때 한 10명 중에 8명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뭐 하이코든 어떤 실이든 어떤 걸 코에다 시술했던 분을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정말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실과 더 많은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보통은 제가 알기로 하이코에 쓰는 실은 거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실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실이 그렇게 남아있나요? 환자 말을 네. 100%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몇 줄 안 넣고 그다음에 다 녹는 것만 쓴다고 하면 저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녹는 실이 맞나라고 생각되는 실들도 많고요.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실들도 많고, 그다음에 환자는 한 뭐 4-5줄 넣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면 10줄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아무리 녹는 거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녹는데 더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제거하려고 해도 이게 조직하고 이렇게 엉켜 있으니까 이거를 조직을 다 드러내면 할 수가 없고 조직이 이제 대사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안심하고 다 제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또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난감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말로 안전하게 잘 시술된 하이코라고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매선실도 있고,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표현은 하이코라고 하지만 하이코 할 때 쓰는 실이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이코 하면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환자가 원하면은 결국은 수술은 하고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환자들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도 결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코를 해가지고 코끝을 요만큼밖에 못 높인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정말 하이코가 문제가 있는 건데, 단지 그 수술 과정이 복잡하고 수술하는 의사가 좀 힘들 뿐 결과는 비슷하다. 저는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이코를 했어도 보통 코 수술하는 것처럼 보형물 넣고 코끝 예쁘게 잘 만들어주고 해서 나오는 결과는 똑같은데, 이제 그 후회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실 같은 게 염증을 만들어 유발해서 그 염증이 이제 실리콘 보형물 타고 퍼져가지고 나중에 구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술하고 한 달, 2달 내에 뭐 모양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긴 해요. 염증이 제일 문제예요. 걱정하는. 심 원장님은 어떠세요? 하이코 시술 자체도 제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왜냐면 하이코 시술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바로 피드백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죠. 심지어 시술을 받고 나서 와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실 때도 있으니까. 수술보다 오히려 좋아하는 게 바로 피드백이 맞아요. 바로 오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바로 그러니까 붓기 없이 결과를 딱딱 볼 수 있으니까. 저도 그 시술하는 걸 좋아하고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코를 한 3-4번, 뭐 많게는 5-6번 시술 받으신 분들인데, 이제 시술하려고 딱 보면은 코 기둥 비주 있는데 너무 딱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까지 제가 수술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시술을 하면서도 이분을 내가 수술을 하면은 과연 괜찮을까?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적절하게 시술 받았던 하이코를 수술할 때 그게 문제가 됐냐 그걸 물어본다면 2-3차례 시술 받으신 분들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을 종합을 해보면 안전은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분해가 잘 되는 실을 넣은 경우는 안전하고, 만약에 내가 하이코를 하고 나서 코 수술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일단은 그 넣었던 실이 다 완전히 분해되는 시기, 보통은 짧게는 석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그 정도 시기 정도가 되면 이 하이코에 넣는 실은 거의 다 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큰 차이는 없다는 거, 그것만 잘 알고 계시고 하이코 시술할 때 그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끔 시술을 하다 보면 코 수술을 하셨다고 해서 오셨는데 다시 콧대에 필러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실리콘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콧대는 높이셨다고 하고. 무보형물 했구나. 아, 그게 그렇죠. 무보형물인가요? 요즘에 그게? 무보형물을 요즘에 많이 왠지 모르지만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코 수술을 할 거면 티가 나게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왜 무보형물 수술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별로 이해는 안 가지만 무보형물 수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원장님, 그 무보형물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형물을 안 넣는다는 건데 콧대를 어떻게 넣죠? 저도 무보형물이라고 이름 붙여서 네. 제가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제가 이제 보통 환자들한테 보형물 안 써도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원래 코가 높은 분들, 매부리 있는 사람들이 코가 보통 높아요. 아, 맞다. 네. 맞다. 그러면은 매부리 깎으면서 뭐 음. 환자가 굳이 더 높이고 싶은 생각 없으면 당연히 이물질을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임플란트 같은 거는 안 쓰는 게 좋죠. 그러면은 저는 환자분한테 할 필요는 없고 매부리 깎고 뭐 콧끝만 그 높이에 맞춰서 잘 세워주면 된다고 얘기해서 굳이 권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는 환자들이 얘기하는 무보형물은 물론 그런 무보형물 수술도 있지만 그냥 일단은 콧대에는 뭐 안 넣고 콧끝만 올린다고 하는 수술을 무보형물 수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정해진 어떤 수술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보형물을 쓰지 않고 코끝만 수술한다. 내 코끝 수술이라 그러면 뭔가 반만한 것 같은 느낌인데, 무보형물 수술이라고 하면 전체 코 수술은 하지만 보형물은 넣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무보형물 수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콧대 높이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겠네요. 콧대 높이 없는데 무보형물 하면 너무 콧대가 안 올라가니까 좀 허전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끔 무보형물 수술을 되게 강조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원하시는 분들 중에 네네네. 되게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는 글을 보고 코에다 보형물을 넣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런 걸 가지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보형물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담 오실 때 저는 코에다 보형물 넣는 건 너무 싫어요. 특히 요즘에 1, 2년 사이에 갑자기 확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긴 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코에 넣는 보형물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글들이 요즘에 되게 정설처럼 그게 막 여기저기 퍼다 날라지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형물 넣는 걸 무감을 갖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다른 원장님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성형외과 의사라면 납득하기 힘든 그렇죠. 글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형물이 넣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사실 보형물 넣어서 더 이뻐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실리콘 보형물이 사람 몸에 쓰는 재료들 중에 실리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몇십 년 동안 사용되면서 안정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미 입증이 된 거라서, 그걸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 감염 리스크나 아니면 염증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적고 뭐 쉽게 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좋은데, 보고 싶은 것만 결국은 보는 거라서 그럼 뭐 실리콘이든 뭐든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다른 거 쓸만한 게 뭐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거 원하실 때는 보통 자가진피 같은 거.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흡수 많이 안 돼요? 시간 저도 지나면 흡수가 많이 된다고 알고 어. 있었는데 네. 이게 많은 방법이 있어요. 핫도그처럼 이렇게 살짝 말아가지고 잘 하면 의외로 모양이 그 높이가 잘 유지가 돼요. 이게 퍼지지도 않아요. 네, 퍼지지 않고. 왜냐면 그걸 이렇게 말아놨기 때문에 말아놨어. 언뜻 보면 보형물 모양으로 잘 말아서 넣으면 의외로 높이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코가 낮은데 단순히 그냥 염증 생길까 아니면 뭐 감염 생길까 그런 리스크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이라면 뭐 충분히 자가진피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이 정도 높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축두근막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오히려 무보형물 수술을 고집하다가 그것도 보형물이긴 한데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무보형물이라고 하면서 여기다 뭐 실이나 뭐 이상한 걸 갖다가 코끝은 수술해 놓고서 거기 콧대는 뭐 실이나 뭐 다른 이물질을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라고. 네, 그렇죠.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요. 무보형물 수술했어요. 그러면 이게 참 깝깝한 것 같네요. 원장님들의 그 말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엔 꼭 나는 내 자가 조직만 써야 되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제 코 수술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굳이 뭐 실리콘 같은 보형물도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꼭 무보형물 수술을 고집을 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뭐 혹시라도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그 글에 대해서 다시 또 댓글을 달아드릴게요.